자, 필수 예제 풀이를 들어갑시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주제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가장 큰 주제부터 먼저 챙겨 두시면 되는데, 등차수열 문제에서 일반항 문제는 결국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공식이라고 할까? 일반항 공식 이용하여. 자, 일반항 공식 이용하여.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일반항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문제를 해결하자. 도대체 뭔 말이야, 선생님?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한다는 게. 자, 일반항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런 말이다. 얘들아,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한다. 일반항 공식 이용하면, 자, 일반항 공식 생각해봐. 몇 차식이었지? 1차식이지. 1차식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몇 가지예요? 일반항 공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누구지? 구성을 하는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첫항. 그렇지. 첫항. 그리고 공차. 그렇지. 그럼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의 공식을 배우는 거, 일반항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배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첫항과 공차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미지수가 2개네. 미수가 2개니까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겠구나. 주제야. 크게 보면 요건 꼭 챙겨두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요거는 꼭 챙겨두세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큰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 수학적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첫항이랑 공차가 뭔지 모르는 미지수로 설정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려줄 수도 있지. 알려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조건이 2개가 없으면 어떡할래?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조건이 하나밖에 없네. 선생님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풀죠?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첫항이 중요할까? 공차가 중요할까? 당연히 그렇지. 공차가 중요하겠지. 그래, 첫항과 공차가 변수가 맞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 공차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공차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한 개만 나오면. 다 짚어드릴게. 이게 주제야. 조건 몇 개 가지고 풀 거야? 2개 가지고 다 풀 수 있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조건이 1개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는 없어. 대신에 공차는 알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생각하고요. 생각했죠? 갑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자. 분석을 해볼게. 첫 항이 얼마라고? 첫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조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첫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거라고? 첫 항과 공차로 표현할 거야. 첫 항과 공차로. 첫 항을 그냥 우리가 보통 A라고 쓸 거거든요. 첫 항은 마이너스 11이고. 자,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한 거야. 근데 걔가 마이너스 2잖아. 끝났네? 연립방정식 위수 하나, 둘, AD. 그런데 이거 가지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2고요. 3D는 뿅 넘어가면 9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니? 3이 되네. 됐죠? 간단하지 뭐. 자, 다음 거.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너무 쉽다. 그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D가 마이너스 3인데 다섯 번째 항을 알려줬어. 다섯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2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근데 걔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빠른 거 아니야? 응? 알겠어? A는 넘어가면 12 마이너스 6이야.
계산하면 6이 나오겠네요. 첫 항은 6이네 해서 6 구했습니다. 귀엽죠? 필수 예제 2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을 보자. 짠. 식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무조건 풀려. 무조건 풀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시작. a 플러스 4d 다섯 번째 항이니까 는 4 가로 열고 a 플러스 2d 이렇게 할 거야. 됐죠? 두 번째 식 보자.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3d는 6이야. 맞죠?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지 뭐. 연립 못하면 좀 슬프지만 그럼 재미없지. 됐지?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런데 이 풀이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자, 여기에서 뭔가 아름다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요거 가만히 봐봐. A2 더하기 A4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A2 더하기 A4. 자, A2 더하기 A4는 뭔가 나한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데 A2야, A4야, A2야, A4야. 24, 24. 가운데 누가 있어? A3이 있지. 양옆에 합이 6이니까 가운데 녀석의 2배가 얘랑 같다 그랬잖아. 등차, 중앙.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한 건 아닌데 여기가 간격이 말이야. 2하고 4잖아. 24, 24, 24 가운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이가 2개 나니까. 2하고 4 가운데가 보여. 6하고 8 가운데가 보여. 10이랑 12는 가운데가 보여야지. 가운데를 이용해서 뭔가 접근할 수도 있겠지. 출제자는 계속 그거 물어본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챙겨두세요. 이런 것들. 가운데 이용하는 거. 그래서 A3은 얼마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A3이 3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A5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호호. 자, A3이 3이고 A5가 10이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도 있냐면 지금부터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랬지?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것도 한 단계 설명한 거, 특별한 거 설명했다. 무조건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수열은 풀이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 자, 여기 3이가 5랑 3이랑 5랑 간격이 얼마 차이나? 2칸. 그러니까 2D가 되겠지.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되면 2D를 더할 건데 실제로 얼마나 더했니? 9를 더했잖아. 맞지? 따라서 D가 얼마냐면 2분의 9야. 맞잖아. 그죠? D가 2분의 9인지 알면 자 생각을 해봐요. 다섯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 구해야 돼? 내가 일곱 번째 항 구해야 되잖아. 다섯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 가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다 이거도. A3 이게 출제자는 여러분한테 불편하게 낸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끔 낸 거야. 3 여기 얘가 얼마? 12. 두 칸이잖아. 가운데네? 그러면 얘 둘이 더한 게 너랑 2배가 돼야 되잖아. 24는 너랑 너랑이 합이잖아. 3 더하기 네모잖아요. 따라서 네모는 21이 되겠죠. 그럼 답은 21이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고 있어. 그지? 뭔가 되게 아름답게 내지 문제를. 출제자들은 다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맞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게 맞거든. 그래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이게 필수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리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되셨어? 자, 그리고 확인 체크 문제는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생각하고 들으세요. 할게요. 네. 생각했죠? 풀어보신 거죠? 네. 너무 쉽다. 첫 항이 얼마라고? 첫 항이 2야.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이 11이라고 그랬거든요.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다른 거로 풀어볼게요. 일단 몇 번 갔지? 3번 갔지. 쏙 얼마 갔어? 9만큼 갔지. 공차는 얼마야? 3이야.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뭐 A는 2고 A 플러스 3D는 11이다 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되겠지? 설마. 첫 항 똑같네. 첫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지?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4번 더해야 될 건데 얼마나 더했어? 마이너스 8을 더했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2다. 연립해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일반항에서 첫 항과 공차를 구하래요. 첫 항 어떻게 구하지? 첫 항은 그냥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되죠. 1 넣으면 계산이 나올 거고. 자, 문제는 공차인데 공차는 딱 보자마자 보이셔야 돼. 공차는 3이구나. 공차는 마이너스 7이구나. 됐죠? 계수가 공차라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설명하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 6하고 15. 또 가운데 거 막 찾지 말고. 가운데 없어. 가운데 찾지 마. 제발. 됐지? 가운데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너무 또 하나 알려줬다고 막 얍삽하게 풀려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가운데가 알려준 거긴 한데 얘가 짝수기 때문에 가운데가 있고요. 얘는 홀과 짝수가 섞여 있으니까 가운데가 없습니다. 얘는 가운데가 얼마냐면 딱 봐도 A, 12가 되겠죠. 더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A, 12가 35인 거야. 가운데에서 이게 2배가 얘 둘의 합과 같으니까, 그지? 요걸 바로 구하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자, 6, 여섯 번째 항은 5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A15는 A 플러스 14D가 되겠죠? 근데 얘는 61이 됩니다. 그럼 얘는 2A 플러스 19D는 61이 될 거고요. 자, 요걸 이용해 볼까, 우리? 이거 물론 써도 되긴 하지만 12번째 항이 35니까 A 플러스 얼마? 11D는 얼마가 돼요? 35가 되겠죠? 됐지? 그러면 얘도 2배 빵튀기 해야 되잖아. 이제 연립하려면 2A는 2배 하니까 얘는 얼마가 돼? 22가 되고, 그죠? 여기 2배 하니까 70이 되네요. 자, 빼겠다, 그지? 연립하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3D가 나올 거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D는 3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31번 장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구하면 A에는 뭐 3이니까 3에 이렇게 출발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첫 항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봐봐. 이거 잘 봐요. 12번장을 알잖아. 얘들아. 그럼 n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1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 36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35가 돼야 되니까 뒤에 하나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도 돼. 꼭 첫 항 구하지 마. 아니 n에다가 1 넣으면은 A12가 35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F12가 35다 이거야. 그치? 우리 실제로 아무도 첫 번째 항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1일 때 값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12번째 항 값이 35인지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 자, 공차가 얼마인지 알아? 3인지 알잖아. 12번째 항에서 여러분 31번째 항만 구하면 되잖아요. 31번째 항까지 가려면 몇 번 더 해야 되지? 12번째 항에서. 응? 12번째 항에서 31번째 항 가려면 차이가 간격이 얼마 나와? 31에서 11을 빼면 되지. 19네. 그지? 그러면 공차를 19번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차가 3이니까 19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57이 되나? 57을 더해주면 돼요. 35에다가. 그럼 답은 똑같이 나온다. 됐니? 너무 한 가지에 얽매여서 풀지는 말자고. 연립 방정식이 불편하면 간격을 기르세요. 둘 다 불편해요? 안 돼. 연립 방정식이 불편한 건 아니잖아, 우리. 그지? 연립 방식을 빨리빨리 못 풀겠다라면 감각적인 풀이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다음 거 가볼게. 필수의 이제 3번. 너무 쉽다, 그지? 자, 얘는 이쁘게 한번 풀어볼까? 31번장이 얼마라고? 85고, 그 다음에 45번장이 127이랍니다. 그지? 자, 그러면 짠, 간격을 보자. 얼마나 차이나? 몇 번? 띵띵띵. 14번. 14D를 했겠네. 그죠? 공차를 14번 더하면 45번장이 되겠는데 실제로 얼마 더했어? 더했는가? 빼면 되겠지. 차이를 구하면 되니까 40이나 나네. 그래서 공차가 얼마야? 3이야. 공차가 3이니까 그 수열의 일반항은
3n으로 출발할 거야. 중요하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뒤에 상수를 구할 건데 31을 넣어보자. A31은 여기 플러스 그냥 별이라 하면 되겠죠. 뒤에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집어넣으면은 93 플러스 별인데 걔가 85야. 따라서 별은 얼마냐?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일반항도 구했어. 그죠? 일반항 구했어. 첫항과 공차, 첫항 구할 수 있죠? 얘네들 1 넣으면 첫항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당연히 3입니다. 좀 책에 있는 풀이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 내가 다른 풀이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 풀이가 좋으면 이 풀이 보세요. 연립방정식 풀이. 자, 100번째 항을 구하라. 아우, 제 100항을 구하라. 얘네 얼마 넣어야 돼? 10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300 빼기 8이야. 300 빼기 8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뭐 이상하게 푸냐? 바보들 같이. 촌스럽다, 그죠? 300 빼기 8이니까 292가 되겠지.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푸는 거야. 일반항을 바로 세우면 되지. 자, 175는 제 몇 항이냐? 제 몇 항이 뭐야? 일반항이지. 제 몇 항이라는 말은 일반항을 말하는 거야. 일반항이 175다. 이거 구하라는 거지. 자, 일반항이 얼마냐면 우리 지금 3n 마이너스 8이었어. 근데 걔가 175거든? 그럼 3n은 넘어가니까 8을 더하면 얼마가 돼? 뭐라? 180 얼마냐? 3이 되냐? 183 맞나? 더하기 빼기가 불안하네요. 그래서 n 얼마냐? 그러면 약분하니까 61이 나오죠. 그래서 제 61번째 항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연립방정식 말고 다른 풀이도 계속 보여드릴게. 자, 여기 보면 필수예제 4번에서도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 몇 항이냐 그랬어. 제 몇 항에서 뭘 구해야 돼? 먼저 일반항부터 구해야지.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해야겠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와 첫항만 알면 되잖아. 요 두 가지만 딱 봐도 알 수 있겠다. 자, 공차가 얼마니? 공차는 마이너스 3이야. 얘는 공차가 6이다. 그죠? 6. 마이너스 50에서 6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46이 되니까. 자, 첫 번째 1번부터 풀면요. 자, 1번을 풀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 A에는 시작 마이너스 3n으로 출발할 거야. 100이네? 1 넣으면 100 나와야 되네? 뒤에 플러스 103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구했어. 이게 제 몇 항이지. 그죠? 이게 제 몇 항이란 말이야. 근데 음수가 되네? 그랬어. 음수가 되네? 음수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음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겠지. 그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에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3이 되고요.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 3분의 103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자. 3분의 103보다 크다? 우리 계속 얘기했어. 앞에서부터. 우리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를 푼다 그랬어. n이라는 녀석은 자연수야. 그러면 3분의 103보다 큰 자연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3분의 103이 얼마냐고 했더니 34점 얼마쯤 되네. 정확히 알 필요도 없어. 34점을 나누면 되니까 3, 3은 9, 13이니까 3, 4, 10이잖아. 그죠? 34점 얼마쯤 되니까 답은 35, 제 35번째 항부터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 풀게요. 얘는 공차가 6이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돼? 시작. 그렇지. 6n. 마이너스 52가 돼야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52가 되니까 마이너스 58이 되겠다. 그죠? 그지? 자, 이 녀석이 제 몇 항이 된 거야. 이번엔 처음으로 뭐가 되라 그랬어? 문제에서 양수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양수가 되라 그랬으니까 표현하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6n 넘어가자. 58. 따라서 n은 6분의 58보다 크거나 같아. 뭐 약분도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n이 자연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9점 얼마쯤 되겠다. 그죠? 6, 9, 54니까 9점 얼마쯤 돼. 9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제 10항이 답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수라는 거.
요거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체크 여러분이 생각 좀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됐나요? 생각해 보셨나? 잘 안되는 거는 넘어가고, 잘 안되는 거는 잘 안되면 봐야지. 됐어? 해볼까? 자,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있어.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당연히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5번 더 해야겠지. 실제로 얼마 더 했니? 10 더 했네. 그래서 공차는 2야. 아하, 그러면 일반 항은 얼마나 출발해? 2n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되겠지. 뒤에 상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항이 3이야. 2 넣으면 3 돼야 돼. 근데 2 넣으면 4잖아. 그러니까 3이 되려면 뒤에 얼마를 빼줘야 돼요? 그렇지. 1을 빼줘야 돼. 일반 항 구한 거지. 그죠? 그리고 199다 그랬어. 199. 너가 199. 값이 199가 된 거지. 넘어가면 2n은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되잖아요. 따라서 n은 100이죠. 그래서 100번째 항이 199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7번째 항과 10번째 항 사이니까 얘는 3d가 되겠지? 얼마나 더했니? 마이너스 9를 더했지? 마이너스 9다, 그지? 더한 값은. 따라서 공차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n. 여러분 뭐 뒤에 연립 방식 다 봤을 거니까 풀이는. 자, 마이너스 3n인데 이게 10번째 항이, 7번째 항이구나. 70이야. 그럼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플러스 알파가 나오잖아. 근데 그 값이 70이야. 넘어가니까 알파가 얼마가 돼? 91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91을 써주시면 돼요. 일반항 구했지? 그리고 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0보다 작다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n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1. 따라서 n이란 녀석은 따라서 n이란 녀석은 3분의 91보다 커야 돼요. 3분의 91은 30점 얼마쯤 되잖아. 그럼 답은 31번째 항이 되겠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31번째 항이다. 됐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6번 조건을 만족하는다 그랬습니다. 쉽다 이거죠? 일반화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찡, 공차가 4야. 시작 4에. 첫 항이 1이니까 뒤에 빼기 3. 빠른 거 아니지? 이게 일반항이야. 그지? 근데 얘가 100보다 커야 돼. 풀면 되지 뭐. 그럼 4에는 103이 나올 거고요. 그럼 풀면 되겠죠? 얘는 4분의 103. 4분의 103은 25점 얼마쯤 되잖아. 그지? 100이 25니까. 그잖아. 그죠? 맞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26항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수 사이에. 자, 도수 사이의 문제 중에서 미리 얘기합시다. 도수 사이에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마지막 녀석 284번이 꼭 체크해야 될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좀 중요한 문제 좀 체크를 할까요?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필수 예제 2번처럼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 조건이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또 어딨냐? 요런 거 280번 같은 경우 좀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 요거 꼭 반드시 좀 챙겨 두십시오. 처음으로 양수 나오고 처음에 음수 나오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겠네. 요런 것들은 필수 문제니까 꼭 반드시 반복해서 풀어 주셔야 되고요. 자, 필수 예제 6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도수를 집어넣었대. 자, 18 그리고 도수 몰라 x 할까? 몰라 x 몰라 y 이렇게 넣자. 그리고 9야. 자, 이게 등차 수리 된다 그랬거든. 자, 우리 아까 등차 중앙할 때 배웠어. 수가 주어진 문제가 있고 수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수가 나열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수가 나열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랬지? 얘는 수가 나열되어 있잖아. 에? 선생님 나열되어 있잖아. 아니 18이랑 9를 알잖아.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고 얘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야. 이 문제는
첫 번째 항이 18이고 네 번째 항이 9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제 여기서부터 풀이가 두 가지가 있죠. 이걸 연립해서 푸는 수도 있지. 시작. A는 18이고 A 플러스 3D는 9다 해서 연립해서 A 값, D 값을 다 구하는 방법도 있어. 두 번째는 간격을 보고 3칸 벌어졌네. 3D 실제로 얼마나 더했니? 마이너스 9.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15. 얘는 12.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세 번째는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했잖아.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어. 됐니? 등차 중앙도 이용할 수 있어. 등차 중앙 어떻게 돼? 너의 합은 너의 2배와 같다. 너의 합은 너의 2배가 같다.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어. 수가 주어지면 너무 자유로워야 돼. 됐니? 중요한 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지금 조건 2개 있는 거야. 땅, 2개 조건 보여야 돼. 됐지? 다시 한번 언급해보자.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오늘 이 주제는 일반항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조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조건 2개. 조건 2개가 있으면 끝나. and, the end. 끝이야, 끝. 그냥 끝. 오케이? 조건 2개에서는 끝나. 왜? 무조건 연립할 수 있으니까. 연립하면 끝이야. 연립하면 공차도 구할 수 있고 첫 항을 구할 수 있어. 공차와 첫 항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뭘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일반항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항을 알 수 있어.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알면 끝나는 거지. 모든 수열을 다 아는 건데. 그렇지 않니? 그래서 조건 2개를 찾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꼭 챙겨두시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짜자잔. 너무 쉬워서 괜찮은데 여기 284번만 따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284번에서. 조건 2개 보이니? 우와, 파. 그리고 공차가 2여. 자, 해보자.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얘가 선생님 첫 번째 항이죠, 당연히. 자,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선생님 당연히 걔는 n번째 항이죠가 아니라는 거지. 슬프다. 이게 n번째 항이 아니라 선생님 n 플러스 2번째 항이거든요, 선생님들. 여기 n개 있잖아. 그지? 여기 첫 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n개가 있어. 그럼 얘는 여기까지 몇 개 있어? n 플러스 1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응? 여기 첫 번째 항이 있는데 여기 n개가 있어. 그럼 총 개수가 몇 개냐고. n 플러스 2개지. 여기 n개가 있고 여기 하나, 둘, n 플러스 2개지. 근데 얘가 첫 번째니까 얘는 몇 번째이겠냐고. n 플러스 2번째이잖아. 이 n 플러스 2번째을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하면 첫 항에서 공차를 얼마나 더해야 돼요? n 플러스 1번 더해야죠. 근데 공차가 2라고 나와있네? 근데 걔가 얼마라고? 30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일 거야. 두 번째로 간격을 바로 써먹어버려. 보자마자 따당 써버려. 봐. 어쨌든 분명히 우린 2개의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짜자자잔.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두두두 뚝. 몇 번 갔어?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면 당연히 공차를 이만큼 더 했겠지. 근데 얼마나 더 했니? 실제로 38? 근데 공차가 2라며? 공차가 2니까 얘를 정리하면 n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냐면 약분하니까 얼마 돼? 16이 나오나요? 아니구나. 19가 나오구나. 따라서 n은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8개의 수를 집어넣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게 n번째 항이 아니고요. 여기 끝에 항이 n번째 항이 아니라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됐죠? 자, 등차 중앙이 나왔다. 자, 등차 중앙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아니라
수열 전체에서, 등차 수열에서 전체에서, 앞으로 공부할 모든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야.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만족한대요. 선생님 이거 수 모르잖아요. 아니야. 수 모르는 게 아니지. 문제는 여기 2x 플러스 3, 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수가 언급되어 있잖아. 식을 세우기에 좋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식을 세워서 풀어야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2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됐니? 자, 시작. 가운데에서 이렇게 2배, 2 갈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양옆의 합과 같아. x 플러스 2x 플러스 3. 미수가 한 개잖아요. 못 풀면 이상한 거지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이 되겠지?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2, 1, 5, 1, 마 1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2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인데요. x 값은 2개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필수 예제 8번 별표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 됐니? 다른 문제는 크게 무슨 팁을 알려줘도 여러분이 그 팁을 안 써도 쉽게 풀어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사실 조건 2개 가지고 연립하면 돼요. 사실 모든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세근이 나왔잖아. 자, 세근 그림 우리 생각나는 게 뭐야?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 나왔니? 등차 수열을 이룬대. 알파, 베타, 감마 미지수잖아. 미수 100개? 겁나 많아. 근데 등차 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두면 좋겠니? 라는 거야. 첫 번째, 요거에 대한 고민이 안 되면 문제가 재미없어. 그러면 가운데 녀석을 a라고 두고요. 얘를 a-d라 두고 얘를 a 플러스 d라고 두자. 그럼 왜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냥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두면 미수가 3개잖아. 그런데 a-d, a 플러스 d로 두면 미수가 2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어때? 미수가 2개잖아. 편하잖아. 그걸 이루고 있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여기 두 번째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간다는 거 설명.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모르면 재미없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해 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뭐냐?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는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서 a, b, c는 결국 여기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그리고 상수를 각각 a, b, c, d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기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암기하시고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중요한 첫 번째부터 잡자. 얘를 이렇게 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됐니?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 보고 풀면 안 돼.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챙겨 두셔야 돼. 요게 1번, 요게 2번. 이 문제 전체 주제는 1번이 더 중요합니다. 3차방에서 세근으로 두는 거. 자, 그 다음에 a-d, a 플러스 d라 뒀어. 그지? 그러면 세근의 합을 이용할 건데 세근의 합이 어떻게 돼?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였잖아. 맞죠? 세근을 더하면 얼마가 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틱틱 부호바꾸니까 3이 돼. 그런데 얘를 싹 더하면 얼마? 3이잖아. 아하, 따라서 a는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선생님 이거 a하고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2d 해도 되면 풀리는 거 맞죠? 풀린다고. 귀찮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가운데 해석을 기준으로 뭔가 아름다운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래서 a가 1이야.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하나는 a,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라 뒀잖아. a가 1이잖아.
근데 A가 뭐야? 베타지. A가 베타야. A가 베타. 베타는 뭐야? 근이 뭐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1이고 베타가 1이고 베타는 근이니까 식에 넣어요. 시작. 1, 3, 6 플러스 K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겠죠. 만족하니까. 따라서 K는 칙촉 하니까 8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K는 8입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 A가 1인데 A가 누구냐? 근이야. 근이므로 대입을 해서 풀면 좋겠다는 거. 요거는 팁으로 꼭 챙겨두시고요. 됐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만 이용하면 됩니다. 자, 285번 해야겠죠? 285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 중요하네요. 이쪽 파트는. 이쪽 파트가 시험에 거의 한 문제 꼭 등장하실 거예요. 꼭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뭐가 나왔니? 재수없게. 나머지가 나왔다. 그치? 뭔가 충격적인데요, 선생님? 나눈 나머지가 나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뭐로 나눈 나머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1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 나누고 뭐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세울 수 있냐면 검산식을 세울 수 있었어. 개념 설명하는 거야. 모르시면 잘 들으세요. 검산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정리 좀 다시 할게요. 검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네모를 이렇게 세모로 나누면 뭐 몫이 별이고 뭐 점점점에서 나머지가 달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네모는 세모로 나누면 몫이 별이고 나머지가 달이다. 요게 검산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봐. fx를 뭐로 나누었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뭐 몫이 뭐가 나오겠지. 보통 몫을 qx로 쓰고요. 자, 주의할 점 설명합니다. 1차식이지? 1차식이잖아.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차수가 작아야 되거든. 차수가 작아야 돼. 1차식에 보다 작으니까 상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R이라고 많이 써요. 레스트라 그래서 나머지를 레스트 뭐 쿼켄스트인가 뭐 그렇습니다. 몫이 그래서 Q라고 쓰고요. 몰라도 돼. 그렇게 쓴대. 자, 그런데 이 식이 항등식이거든.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괜찮거든.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거거든. 왜? 검산식은 항상 되는 식이야.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좋겠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좋겠지. 그러면 이거 수억 서르죠. 그럼 시작.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시작. f 마이너스 1은 r 되지. 마이너스 1은 r. 응? 아,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정리해볼까? 나머지 정리가 뭐냐? 누가 물어봤어. 나머지 정리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 이걸 나머지 정리를 한다고 이런 걸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겁나게 빠릿하게 쉽게 구하는 방법. 자, 구하는 방법이 뭔데? 어떻게 한다고? 1차식이 0이 되는 값. 됐습니까? 0인 값을 다항식에 대입하자. 그러면 뭐가 된다? 바로 나머지가 된다. 됐나요? 걔가 나머지다. 이거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설명부터 하시면서 하자.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수업하자 이제.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자. 마이너스 1 넣겠지. 그럼 f 마이너스 1 나오겠죠? f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 f 1 넣겠죠? 0이 되는 거 1 넣어야겠지?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니까 정리하면 a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F 얼마냐? 2 넣어야겠죠? 2 넣으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2인데 정리하면 2A 플러스 6이 되잖아? 됐지? 이게 다 나머지야.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값이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녀석의 2배는 가운데 녀석의 2배 A 플러스 3은 양옆에 합과 같아에 합하니까 A 플러스 9랑 같아. 2A 플러스 6. 개념은 쉬워요. 여기까지 개념만 잡으면 넘어가니까 A 되고 넘어가니까 3이 되네. A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나요? 등차 중앙 문제에서 가장 더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됐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와우! 중요하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으니까 A, B, C가 아니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두자. 제발, 세수니까. 자, 내수 어떻게 한다고?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두자고. 공차가 3D 답이 합니다.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로 두는 거야.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로 두는 거야. 5개의 수가 있으면 A-2D,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수, 내수, 다섯수 설정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세수를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면 적당히 이렇게 표현하고 세수의 합이 15야. 자, 세수의 합이 15래. 오허허, 세수의 합이 15. 더하면 얼마인데? 얘 다 더하니까 3A는 15. A는 5.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시험 잘 나오니까. 세수의 제곱의 합이 83이래요. 오, 뭐 좀 불편하다, 그죠? 분조가 뭐 있어요. 세수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거든? 세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되지? A-D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이야. 근데 이미 A가 뭔지 알아? 그런데 식을 좀 정리해보자. 얘는 A 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자, 요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잖아. 플러스 2AD 마이너스 2AD 사라지겠죠.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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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제곱 플러스 D제곱 D제곱 2D제곱인데 걔가 얼마라고? 83이야. 근데 A가 5잖아. 그죠? A가 5니까 A제곱하면 25. 25에다가 3을 곱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75. 따라서 2D제곱은 83에서 75를 뺄 거야. 빼니까 얼마 나오니? 8이 나오네. 그래서 D제곱은 4가 나오고요. 그래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선생님 답이 2개인가요? 자, 생각을 해볼게. 답이 2개인지 1개인지. 공차가 만약에 2라면 첫 항이 5니까 5에서 2를 빼면 3이고요. 그죠? 첫 항은 5고요. 그 다음에 5에서 2를 더하면 7이 되잖아. 순서대로 하면 여기 5하고 2, 5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2면 5에서 2를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7이 되겠죠? 얘는 가운데 항은 그냥 5가 맞고 5에다가 D를 더할 건데 공차가 2면 3이야. 세수는 바뀌지 않아. 순서가 바뀔 뿐이지. 357, 357은 5753, 357 답은 같아요. 그래서 세수를 구하라 그러면 753, 357. 좀 특별하죠? 문제가 좀 더럽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되셨나요? 여기 파트 등차 중앙 문제에서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할게. 3차 방정식 좀 중요하니까 미리 해봅시다. 자,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등차 수를 이룬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 그 다음에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 시작.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여기 다 긋지 말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까지만 긋게요. 그 다음에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어떻게 돼야 돼? A-D, A 플러스 D 뭐 이렇게 두는 거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